자, 이번 시간부터는 제 8장 1차 함수의 그래프 2를 배우겠습니다. 근데 이 장은 뭐냐면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7장에서 기울기를 설명하고 절편을 설명할 때 우리 그래프는 함수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또 상대방이 그리는 것을 보고 우리가 문제에 주어진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반드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프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모든 그래프마다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그 그래프의 성질을 알아야 돼요. 그 그래프가 어떤 성질이 있는지는 알아야지만 그 그래프를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해석한다는 말, 이 해석한다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이 그래프를 해석해야지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8장은 그래프를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첫 번째 우리가 1차 함수가 y 꼴 ax 플러스 b잖아요. 근데 x에 대해서 절대로 0이 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근데 b는 0이 돼도 되나요? 만약에 b가 0이라면, 즉 b가 0이란 말은 다른 말로 y 절편이 뭐란 말입니까? 0이라는 뜻이겠죠. y 절편이 0이면 이 식은 뭡니까? y 꼴 ax가 되죠. 근데 여러분들 이 y 꼴 ax 그래프를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무슨 관계의 그래프라고 배웠습니까? 정비례 관계라고 배웠죠. 그럼 정비례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x가 2배 되면 y도 2배 된다 이런 거죠. x가 2분의 1배 되면 y도 2분의 1배가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x가 몇 배 커지면 y도 몇 배 커진다. 이게 정비례인데 그러니까 이 우리가 중1 때는 1차 함수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그냥 y 꼴 ax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y 꼴 ax도 몇 차 함수다? 1차 함수죠. 1차 함수. 그 중에 바로 어떤 그래프다?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b가 살아 있으면요. b가 만약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b가 사라져 있으면 이것은 정비례 그래프가 아닙니다. b가 살아있으면 1차 함수죠. 그래서 선생님이 중학교 1학년 때 여기 b가 살아있을 때를 뭐 어떤 더러운 거 붙으면 안 돼. 이런 뜻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정비례 그래프는 반드시 y절편이 얼마다? 0이다. 그렇게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 그래프를 우리가 중1 때 배웠는데 중1 때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A가 양수일 때는 몇 사분면을 지난다? 1, 3을 지나죠. 그죠? A가 음수일 때는 몇 살을 지났냐? 2살을 지난다. 이렇게 배웠는 거 기억납니까? 자, 그런데 그걸 잊어버렸다고 해도 한번 다시 한번 공부해 봅시다. 첫째, 이게 A가 양수죠. A가 양수라는 말은 기울기가 양수죠. 기울기가 양수라는 말은 선생님이 전번 시간에도 표현했지만 우리가 여기에 사람이 서 있을 때 오르막이다 이렇게 선생님은 하자고 했습니다. 오르막이다. 아시겠습니까? 되겠죠? 선생님 여기에 서면요 내리막이잖아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이 오르막 내리막을 선택할 때는 X값이 커지는 경우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서야지 X값이 점점 커지죠. 그래서 여기에 사람이 있고 출발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르막입니다. 그럼 A가 음수일 때는 기울기가 뭐가 되죠? 기울기가 음수란 말이고 얘는 바로 내리막이 되는 거예요. 내리막 내려가고 있죠. 그죠? 즉 다른 표현으로 오른쪽 위를 향하고 있다. 이렇게 오른쪽 위를 향하고 있다. 좀 이걸 한자말로 오른우 한자말이죠. 윗상자를 써서 우상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방향향자를 써서 우상향하는 직선이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 아래입니다. 아래하를 써서 우하향 그래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한자말로 우상향,
우하향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y 꼴 ax인데 쉽게 예를 들어서 y 꼴 2x라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뭡니까? y절편이 제로죠. 그러니까 이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이 제로죠. 근데 x절편은 어떻게 되나요? x절편은 y에 제로 넣으면 되죠. y에 제로 넣으면 2x는 제로니까 x는 얼마예요? 2분의 0이니까 x절편도 제로입니다. 따라서 이 정비례 그래프는 x절편, y절편이 모두 다 제로니까 반드시 어디를 지난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죠. 원점을 지나는 직선.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x절편, y절편이 모두 다 뭐다? 0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y꼴 마이너스 2x라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y절편도 없으니까 제로고 x절편도 제로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비례 그래프, 특히 b가 상수죠. 1차 함수로 봤을 때는 b가 제로잖아요. 그죠? 상수 b가 제로일 때는 바로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원점을 지난다는 말은 x절편도 제로, y절편도 제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a가 양수고 기울기가 a가 양수고 기울기가 양수죠. 그러면 오르막보다 a가 음수면 내리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며 똑같이 몇 사분면 지납니까? 1, 3, 4분면. 우리가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좌표 평면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러니까 1, 3, 4분면을 지나고 a가 음수이면 몇 사분면을 지난다? 2, 4, 4분면을 지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요 2번 성질입니다. 자, 증가 감소는 여러분들 증가한다 또는 감소한다는 것은 반드시 x값이 증가할 때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어떻게 되느냐. x값이 증가하는 게 기준이에요. 그때 y값도 증가하면 그 그래프는 증가 함수가 되고요. 증가한다. 고등학교 때는 증가 함수 이렇게 말을 쓰는데 중학교 때는 y값도 증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만약에 y값이 x값이 증가하는데 y값이 감소하면 그 그래프는 고등학교 때 감소함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증가 감소는 반드시 x가 증가하는 걸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체크하느냐 보세요. 자, 이 직선 위에 어떤 아무 두 점을 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아무 두 점이나 잡았어요. 아무 두 점, 예를 들어서 이 점과 이 점을 잡아볼게요. 잡았어요. 그러면 반드시 x가 증가해야 되니까 x값이 커져야 되겠죠. 즉 x값이 커진다는 말은 x값은 왼쪽 오른쪽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야 되겠죠. 따라서 x값이 커지잖아요. x값이 커질 때 y값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야 되죠. 증가죠. 따라서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한다는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 말은 보세요. 기울기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x가 증가한다면 맞죠? 요놈이 기울기가 플러스가 되려면 y도 뭐 해야 됩니까? 증가해야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이 점과 이 점을 여기에서 이 점과 이 점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그럼 x가 증가하려면 여기 저 왼쪽에 있는 점을 잡아야 되겠죠. 이 두 점의 위치를 봤을 때 위아래를 보다 좌측 오른쪽으로 볼 때는 더 이거보다는 이 점보다는 이 점이 더 왼쪽에 있죠. 물론 위아래는 얘가 위에 있지만 왼쪽 오른쪽으로 봤을 때는 얘가 왼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을 봐서도 이 점이 왼쪽에 있죠. 따라서 x값이 증가하잖아요. x값이 증가할 때 이 점까지 가려면 y값은 떨어져야 되죠. 떨어지니까 감소죠. 얘는 올라갔으니까 증가지만 얘는 떨어졌으니까 감소죠. 따라서 기울기로 본다면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하죠. 떨어지니까. 따라서 기울기가 뭐가 된다? 음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비례 그래프는 반드시 요 세 가지 성질은 꼭 알아놓고 또 x절편, y절편은 제로다. 즉 원점을 지난다는 것까지 알아놓으시고 그래프가 오른쪽 위를 향할 때는 기울기가 플러스, 오른쪽 아래가 떨어질 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다시 한번. 그럼 기울기를 한번 찾아봅시다. 선생님이 기울기를 찾아볼 때 어떤 두 점을 선택하라 그랬죠. 두 점을 선택하고 이 두 점을 가지고 뭘 해라? 뭘 해라?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죠?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선생님이 기울기는요 뭐라고 했죠? 밑변분의 높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밑변이 얼마 됩니까? 밑변이 요게 길이가 1이죠, 지금 현재 1 맞죠? 1이 되고 높이는 여기서 여기 y좌표가 제로잖아요. 왜냐하면 요 좌표가 1,0니까 y좌표 제로인데 요 길이만큼 측정하면 되겠죠. 근데 요 길이는 무슨 길이하고 똑같나요? 요 길이하고 똑같죠. 요 길이하고 똑같죠. 맞습니까? 그대로 수직으로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뭐 요 사각형이 뭐가 됩니까? 직사각형이 되죠. 그러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똑같죠. 그럼 여기는 A고 여기는 뭐예요? 0,0이죠. 그러면 여기는 0,A니까 맞죠? 높은 거에서 낮은 걸 빼라 그랬죠. 길이를 측정할 때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니까 A가 되죠. 따라서 기울기가 A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기울기가 A가 되는데 자, 그 다음 오른쪽 위를 선택하죠. 그죠? 길이로 1분의 A가 되죠. 근데 오른쪽 위를 향하니까 뭡니까? 저 플러스가 되어서 기울기가 양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번에는 여기를 봅시다. A가 음수입니다. 그럼 A가 지금 음수예요. 음수입니다. 얘가 음수예요. 음수 조심하세요. 얘는 지금 음수예요. 음수. 자, 그러면 요점과 요점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듭니다. 요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요. 이쪽으로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예요? 1이죠. 0하고 1이니까 요 길이는 뭐하고 똑같나요? 요 길이하고 똑같으니까 길이 1 맞죠? 그죠? 그럼 요 길이는 얼마 되나요? 요 길이를 A라고 하면 안 됩니다. A는 음수죠. 그러니까 길이는 양수가 돼야 되잖아. 그럼 높은 거에서 낮은 걸 빼야 되죠. 높은 거에서 낮은 걸 빼니까 0에서 A를 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이는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예요. 이 길이는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울기는 뭐라고 했죠? 밑변 얼마예요? 1. 높이는 길이는 마이너스 A가 양수죠.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A는 양수죠. 여기 기울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죠? 오르막이에요? 내리막이에요? 내리막이죠. 내리막이면 이 전체 부호에다가 또 뭘 붙여준다? 마이너스는 하나 더 붙여야 되죠. 그 말은 마이너스 A가 되니까 기울기는 바로 뭐가 된다? A가 되고 이 A 자체는 지금 현재 뭡니까? 음수가 되는 거 맞죠? 말뜻 이해됩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 문자 때문에 여러분들 헷갈릴 건데 요 직각삼각형을 구해서 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길이로 다 적어줘야 되죠. 길이로 적어준 다음에 오르막이면 플러스 내리막이면 앞에 뭐를 붙이면 된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게 생각하기 바랍니다. 또 나오니까 다음 시간에 또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 보면 자, 이 3번이 또 중요한 건데 자, 그래프는 좀 중요한 게 많아요. 이 3번이 중요한 건데요. 이 3번을 여기를 보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기를 보고 자, 지금 여기에 y 꼴 x, y 꼴 2x, y 꼴 2분의 1x, y 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2x 이렇게 다 그려놨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림을 다시 그리는 있지만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y 꼴 x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y 꼴 x부터 합니다. y 꼴 x는 반드시 원점은 지나죠. 자, 한 점을 더 찾아야 되겠죠. 직선 그리려면 점 2점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x 1, y도 1이죠. 즉 1,1 여기 1,1을 지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점을 끊는 게 바로 검은 직선, 바로 y 꼴 x가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두 번째는 y 꼴 2x입니다. 일단 0,0을 지나고 x에 1을 넣으면 y가 2가 되겠죠. 즉 1,2를 지나야 되죠. 1,1이니까 요점을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려놨는 거예요. 됩니까? y꼴 2분의 1x 원점은 지나죠. 이번에 x1보다는 2를 넣어볼게요. x2를 넣으면 약분돼서 1이 되죠. 즉 2,1, 즉 2,1이면 요점을 지나요. 요점. 그래서 뭡니까? 초록색으로 지금 그려놨습니다. 말뜻 이해됩니까? 다시 한번 y꼴 마이너스 x 보세요. y꼴 마이너스 x 0,0 지나고 x1 넣으면 y는 마이너스 1이 나죠. 그러면 1, 마이너스 1을 지난다는 말이겠죠. 그럼 1, 마이너스는 어디입니까? 1, 마이너스 1이니까 여러분 여기죠. 여기가 1, 마이너스 1이죠. 1, 마이너스 1. 됐나요? 자, 그 다음에는 y꼴 마이너스 2x 한번 봅시다. 원점은 지나고 1 넣으면 얼마 나오나요?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러면 1, 마이너스 2가 되죠. 요 점을 실으니까 요 파란색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말됩니까? 다음은 y꼴 마이너스 2분의 1x 봅시다. 원점은 지나고 x에 1 넣으면 y는 얼마 나오나요?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는 게 조금 불편하죠. 그래서 x 2를 넣습니다. 2를 넣으면 약분되니까 얼마 돼요? 마이너스 1이 돼요. 다시 2, 마이너스 x에서 2, 2, 마이너스 요점을 지나서 이렇게 오렌지 색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1 때도 했지만 잘 보세요. 다시 깨끗하게 지우고 이 그래프에서 지금 이 그래프의 관계를 봐야 되는데 이 3번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 개의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일단 양수 세 개. 보면 딱 y꼴 x가 이 x축과 y축을 어떻게 딱 45도로 딱 잘라주겠죠. 요게 요 x축하고 요 직선하고 딱 잘라주는 게 몇 도겠어요? 45도 맞겠어요? 요 전체가 90도니까. 요 전체가 90도니까 얘는 45도가 딱 맞겠죠. 그죠? 감 잡힙니까? 자, 이럴 때 2x는 어떻게 되나요? y꼴 x보다 더 어느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죠. 즉 얘는 기울기가 1이고 얘는 기울기 2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이 검은 직선보다 이 빨간 직선이 어때요? 더 기울어져 있죠. 즉 기울기가 크면 더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기울기가 크면 더 기울어져요. 그러면 요 놈은 기울기 1인데 요 놈은 기울기 2분의 1이죠. 그러면 이 2분의 1이 더 작죠. 1보다. 기울기 1보다 작죠. 그러니까 더 뭡니까? 기울어지는 게 아니고 더 평평해져서 이 검은 직선보다는 이 초록색 직선이 여기에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더 올라가기 좀 편안하니까 더 완만해지죠. 더 완만해져. 그리고 기울기가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기울어지죠. 되겠나요? 따라서 보세요. 기울기가 클수록 어떻게 더 기울어집니다. 더 기울어진다는 말은 어느 축에 가까워진다? Y축에 더 가까워진다는 뜻이에요. Y축에 더 가까워진다. 됐나요? 따라서 Y축에 더 가까운 것은 기울기가 2일 때죠. 그 다음은 1이고 그 다음 2분의 1이죠. 즉 2분의 1은 X축에 더 가까워지죠. 말뜻 이해돼요? 그래서 기울기가 더 클수록 어디로? Y축의 양수일 때 더 가까워지죠. 맞습니까? 자, 이번에는 음수를 한번 잘 봐요. 음수를 보면 음수는 자, 얘가 지금 기울기만 보면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이 검은 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요 오렌지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얘는 누가 더 Y축에 가까워집니까? 마이너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를 보면 기울기가 더 작을수록 맞죠? 이 셋 중에서는 누가 제일 커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제일 크죠. 음수는 절대값이 작을수록 크니까.
절대값이 크면 더 적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2가 더 가까워지죠. 즉 음수는 기울기가 더 작아질수록 가깝죠. 다시 양수는 기울기가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지고 음수는 기울기가 더 작아질수록 가까워지죠. 이 말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1학년 때 a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뭐 할수록 클수록 자 여기서 절대값은 어떻게 되나요? 절대값 얘는 2, 얘는 1, 얘는 2분의 1이니까 얘가 절대값이 가장 크죠. 자 양수는 얘는 절대값 기울기 절대값 2분의 1 얘는 1 기울기니까 얘가 가장 크죠. 그래서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보통 책에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울기의 무슨 값이 절대값이 클수록 더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A가 음수일 때는 누가 제일 가깝습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순으로 더 Y축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결론이 A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프가 Y축에 가깝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고등학교 가면. 자, 어떻게 하느냐면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이런 방향으로 돌아가고 여기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인 게 얘가 기울기가 크죠. 더 이쪽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식의 반대 방향이죠. 식의 반대 방향.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울기가 자 기울기 A죠. 기울기가 클수록 절대값 신경 쓰지 말고 기울기가 클수록 사분면 방향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선생님은 보통 고등학생들한테 수업합니다. 저 4분면 방향이 뭡니까 여러분들? 4분면 방향이 여기가 1사분면, 여기가 2사분면, 여기가 3사분면, 여기가 4사분면이죠. 그러면 기울기가 클수록 4분면 방향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이런 방향으로 돌아간다. 즉 식의 반대 방향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래프가 기울기가 더 크면 4분면 방향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이런 방향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말뜻 이해되나요? 자, 다시 한번 지어볼게요. 지우는 걸 요거는 놔두고 여기를 조금 지어볼게요. 다시 한번. 자, 여러분들 이 기울기가 클수록 사분면 방향으로 돌아간다는 개념을 꼭 알아놔야지 고등학교에서 문제 풀기 쉽습니다. 잘 보세요. 다시 한번. 기울기가 커지면 그래프가 어떻게 이쪽 방향으로 더 기울어진다. 이쪽 방향으로 더 기울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 나중에 그래프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지금 좌표축도 없죠. 그러면 누가 기울기가 크니 이렇게 물어보면요. 사분면 방향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사분면 방향으로. 따라서 이놈의 직선이 더 기울기가 크다는 말이에요. 음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리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분면 방향, 즉 식의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죠. 지금. 따라서 이 그래프가 기울기가 더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절대값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분면 방향으로 직선이 기울어질수록 더 기울기가 크다는 것 그렇게 외워놓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되겠습니까? 자, 어떻게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사분면 방향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꼭 여러분들 알아놓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 1번 문제를 보시면 정비례 관계 y꼴 마이너스 2분의 3x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틀린 것은 x, 옳지 않은 것은 x 하라고 했는데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문제는 풀이가 어떤 거냐면요. 반드시 그래프를 그린 후 해결을 합니다. 반드시 그래프를 그린 후
해결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X축이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Y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X축, Y축을 잡았습니다. 그럼 여기는 원점이죠. 그래서 여기는 X축, 여기는 Y축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그래프를 그리는데 보세요. 지금 상수항이 없죠. 그러면 Y절편이 얼마다? Y절편이 0이다. 물론 X절편도 0이겠죠. 이 원점을 지나는 정비례 그래프는 X절편도 무엇입니까? 0이고 Y절편도 0입니다. Y절편도 0이다. 둘 다 0이죠. 왜? 원점을 지나니까.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기울기를 보세요. 기울기 양수예요, 엄수예요? 엄수죠. 엄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요. 이 정확하게 그릴 필요 없고 엄수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하나 그려놓으면 됩니다. 이놈의 그래프가 y 꼴 마이너스 2분의 3x 그래프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림을 딱 그린 순간 여러분 3번, 4번 어때요? 3번, 4번은 그냥 끝났죠? 3번, 4번은 끝났어요. 원점을 지납니까? 예, 지납니다. 2, 4분면 4, 4분면 지납니까? 여기가 2, 4분면 여기 4, 4분이니까 지난다. 맞죠? 끝났는데. 됐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1번, 2번은 뭐냐? 1번, 2번은 뭐냐? 지난다죠. 지난다. 어떤 점을 지난다. 저 외웠습니까? 우리 그래프가 어떤 점을 뭐한다? 지난다. 또는 어떤 점이 그래프 위에 있다. 자, 이때 위라는 스님이 뭐라 그랬죠? up이 아니고 뭐다? on이다. 그래프 딱 위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림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되고 요 점이란 말이죠. 요 점이 만약에 A, B라면 이 그래프가 A, B를 지난다. 이런 그림이죠. 이거는 꼭 직선만 되는 게 아니고 곡선도 다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는 바로 뭡니까? 대입하면 승리입니다. 대입하면 뭐다? 성립한다. 이걸 꼭 이용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지나는 점은 대입할 수 있으니까 지나는 이 점은 곧 뭐가 된다? 식이 된다 그랬어요. 점은 식입니다. 근데 어떤 점? 지나는 점. 그럼 얘를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 대입해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 잠시 보시면 여기 대입하니까 1을 대입합니다. 1을 대입하면 얼마요? 마이너스 얼마가 되죠?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야 되죠. 저 1, 마이너스 2분의 3을 지난다요. 즉 그 말은 여기가 만약 1이라면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된다는 말이죠. 요 점을 지난다는 말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는 지납니까? 안 지납니까? 안 지나죠. 그러니까 X 요래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 마이너스 3을 지른다. 그럼 2를 한번 대입해 볼까요? 자, y 꼴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x자리 2를 대입하면 y가 얼마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3이 나오죠. 그러면 2, 마이너스 3을 지난다? 안 지난다? 지난다. 즉 여기가 만약에 2라면 x값이 2라면 여기는 y값, 요 점을 지난단 말이잖아요. 요 점은 바로 무슨 좌표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1, 마이너스 3분이 아니고 마이너스 2분의 3을 지나는 거예요. 요걸 지나는 거가 되고 2번은 2, 마이너스 3을 지난다. 자, 점을 지난다. 그래프가 점 위에 있다. 뭐? 대입하라. 대입하여 성립하면 맞는 말, 아니면 틀린 말.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근데 3번, 4번은 그래프만 그리면 답이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번에 5번은 한번 보세요. 5번. y꼴 2x죠. y꼴 2x 그래프보다 y축에 더 가깝다 그랬죠. 그러니까 y꼴 2x란 말은 원점을 지나면서 x에 1을 넣으면 y가 얼마 나와야 돼요? x에 1을 넣으면 y가 2가 나오죠. 즉 그 말은 이렇게 지난다는 말이죠. 이렇게.
맞습니까? 저 요 1을 넣었을 때 여기는 얼마 된다? 2가 된다는 말 맞잖아요. 자, 그런데 그게 y축에 더 가깝다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기울기는 크면 클수록 오른쪽으로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4분면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양수끼리 비교하고 음수끼리 기울기 때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죠. 이거 사실 고등학교 때는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얘는 기울기 얼마요? 얘는 기울기가 2죠.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는 y축에 누가 가까우냐? 요게 가까우냐? 요게 가까우냐? 할 때는 여러분들 절대값을 이용해 봅시다. 절대값 얼마요? 2고 절대값 얼마요? 2분의 3이죠. 절대값을 이용해서. 됐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y축에 가까우려면 절대값이 큰 놈이 가깝다 그랬죠. 따라서 2가 더 절대값이 크죠. 따라서 이거의 그래프가 y축에 더 가까운 것이 아니라 y 꼴 2x가 y축에 어떻다? 더 가깝다. 그래서 얘는 아웃이 되겠죠. 자, 선생님은 기울기는 어떤 방향으로? 4분면 방향으로 돈다 그랬죠. 4분면 방향으로 돌수록 기울기가 더 크다고 이야기했죠. 자, 그런데 우리 중학교 이런 문제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이런 문제가 잘 안 나오지만 자, 중학교 때는 이제 여러분들 y축에 가까우려면 자, y축에 뭐 하려면 가까우려면 맞죠? y축에 가까우려면 절대값이 많은 거, 절대값이 큰 거. 그 반대로 y축에 멀려면 절대값이 작아야 되죠. 그 말은 바로 x축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x축의 그래프가 가까우려면 반대로 절대값은 뭐 해야 됩니까? 여기서 절대값이 작으면 y축에서 멀어지니까 저 어느 축에 가까워질까요? x축에 가까워지겠죠. 자, 그래서 두 가지 다 외우지 말고 여러분 시험 문제 풀려면 한 가지만 알면 절대값이 작으면 반대는 어느 축에 가까워질까요? X축에 가까워지겠다는 것도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겠죠. 아시겠습니까? 되겠죠? 자, 이번 시간은 정비례 관계 그래프에 대한 어떤 성질을 배워봤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